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무려 3년 만에 금리 인상. 다행스럽게도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주식도 비트코인도 안도 랠리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부터 다시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금리는 인상했고 올해 무려 6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일시적인 공포가 주입되기도 했지만 미국 경제가 튼실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역시 FOMC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4% 가까운 상승세를 확인했는데 이 같은 자본시장의 안도에는 전쟁 리스크 완화 가능성도 한몫을 한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5개 조항의 평화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부 합의에 근접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표현을 하면서 푸틴의 미친 전쟁 짓거리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전쟁 자체는 완전 미친 짓이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지만 푸틴이 왜 이렇게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미친 짓을 벌였는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은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하는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리플 측은 원래 1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입장문을 21일까지 제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은 SEC가 윌리엄 힌먼과 엘라드 로이즈먼의 발언이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의 주장은 사실 리플이 헛소리하는 거라고 강조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리플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소송의 쟁점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는 라운드업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반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가격 측면에서 죽쓰고 있는 이더리움은 이더 2.0 전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을 위한 테스트넷, 킬드넷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앞두고 이걸 공개 테스트한 건데 어쩌면 올해 말쯤에는 정말 지분 증명으로 완전 전환된 이더리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고 지루했던 박스권에서 어쩌면 이번에는 탈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안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모처럼 시원하게 41,000달러를 다시 뚫어졌습니다. 중요 저항 구간에 다시 진입을 하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저항을 맞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기세를 모아서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될지 여러모로 관심도가 높은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상승한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시장의 반등세에 맞춰서 투자 심리 역시 소폭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저항 구간을 45,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37,000달러에서 40,000달러 구간의 지지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45,000달러에 대한 저항은 가격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기준 RSI가 1월 21일 과매도 수치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지난 3개월 동안 저항선에 도달했고 이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 일간 RSI가 50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4개월 동안의 긴 하락세의 끝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3월 15일 이동평균에서 하락했지만 초대 긴 꼬리는 낮은 수준에서 강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 세력은 매수를 계속했고 가격을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151달러 위로 밀어 올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은 45,4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 부근에서 곰 세력의 강력한 방어가 예상된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곰 세력이 계속 더 높은 수준에서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곰 세력은 채널의 지지선 아래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하락세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채널의 지지선 아래라는 것은 대략 32,000달러 부근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현재 50일 단순 이동평균 위에서 있다가 41,000달러까지 뚫어낸 상황인데, 이 같은 비트코인의 반등세 1차적인 동력은 단연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금리 인상은 통상 시장의 악재로 작용해야 하지만 예정됐던 상황 그대로 펼쳐지면서 금리 인상보다 불확실성 해소에 더 초점이 맞춰지며 비트코인도 나스닥도 안도 랠리를 벌였습니다. 이번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서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특별하게 크지 않다. 총 수요는 무척 강하고 지금 매우 강력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바라본다라면 그렇게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다.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내보였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자체는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멘트로 시장을 안심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0.25%포인트라는 예상치 그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보다 앞으로의 일정을 로드맵을 꽤 명확히 제시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충분히 튼튼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올해 6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3월을 포함해서 올해 7번 금리 인상, 내년 4번 인상 등 모두 11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한 건데,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그런 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멘트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또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어쨌든 시장은 안도했고 그렇게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좀 더 구체화됐다라는 점도 자본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특히 휴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측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장관까지 나서서 일부 합의에 근접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날려준 것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 가입 배제안을 제시한 것이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육군과 해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중립적인 비무장 국가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모델을 따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자체가 모델일 수밖에 없다.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중립국, 비무장,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의 군대 이런 표현들이 다소 모호하고 구체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돈바스 주민들의 안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 이런 것들까지도 핵심 의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이번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푸틴이 미친놈이고 러시아가 또라이 짓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 또 냉정하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주민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국경에 대한 명확한 안보를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전쟁이라는 미친 짓을 벌인 것도 나토의 동진, 이를 통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압박 이런 것에 대한 반발 측면이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이런 러시아의 명분과 수단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스탠스,
아주 명확해졌고 스위프트에서 퇴출까지 된 덕분에 탈달러화 움직임의 가속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립적 스탠스를 보였던 중동 오일머니에 대한 위안화 결제 물꼬가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까지 탈달러화 움직임에 가세할 경우에 그렇게 달러 권력에서 자유로운 거대한 자체 경제권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향점도 상당히 분명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푸틴이 미친 짓을 벌인 것이 역사의 비난을 받기는 충분하지만 이런 미친 짓을 벌일 만한 나름 그들만의 이면적인 명분은 아주 그럴듯하다. 이렇게 바라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반가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 역시 시장의 안도 랠리와 맞물려서 0.8달러 지지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라켓시 우패드희에는 XRP는 3월 12일 하락 추세선에서 하락해서 이동평균으로 후퇴했다. 황소 세력이 이동평균을 방어했지만 강한 반등을 달성하지는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동평균이 모두 평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RSI가 중간점에 가까워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황소 세력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0.91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심리적인 수준인 1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해서 0.6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곰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0.62달러의 강력한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3월 21일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리플 측이 핵심적인 반박 근거로 제시했던 윌리엄 힌먼의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엘라드 로이즈먼의 XRP 비증권 발언에 대해서 SEC가 이번 소송과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반박한 것에 대한 리플 측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3월 17일까지가 데드라인이었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연장을 요청하면서 데드라인이 3월 21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SEC는 귀를 다 막고 아주 황당한 논리를 펴면서 리플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는 리플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SEC 내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개별 피고인들, 리플의 불법 행위가 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필요까진 없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리플 측은 왜 윌리엄 힌먼의 발언과 로이즈먼의 멘트가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지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 어쩌면 이번 리플의 입장문은 법원을 설득시키고 여론을 강화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SEC가 좀 더 상식과 논리에 기반한 주장을 하면 이게 참 리플로서도 힘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SEC의 황당한 주장을 리플이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시세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홀더분들 답답해 하실 텐데 시세와 상관없이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작업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을 통합하는 테스트넷 킬른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킬른 테스트넷은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둘이 잘 합쳐질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 최종 공개 테스트가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도 이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통합 자체는 성공했지만 블록이 생성되지 않거나 불량 블록이 만들어졌다라거나 이런 보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해결됐다라는 게 이더리움 재단의 입장입니다. 올해 말에 정식으로 전환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더리움의 발행량은 지금보다 90% 정도 감소해서 이더는 확실한 디플레이션 자산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 역시 99.9% 감소해서 가격 상승에도 의미 있는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